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했습니다. 태안 지역의 국지도 96호와 지방도 603호 등 43.3km 구간이 국도 38호선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이번 국도 승격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 제품 탄소순환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4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며 1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남경찰청이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140여 건을 수사해 이 중 16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8일 오후 공주시 의당면의 한 논에서 90대 남성 A씨가 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같은 날 오후 서산시 고봉면에서도 80대 남성 B씨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일 기준 올해 충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충남도는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의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지도 96호와 지방도 603호 등 43.3km 구간을 국도 38호선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 38호선의 시작점은 기존 이원면 내리에서 근흥면 신진도리로 변경됐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이번 국도 승격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는 등 교량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은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5.3km 구간을 교량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 제품 탄소순환 시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72억 원이 투입되며 바이오 기반 산업 소재와 제품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개발을 위해 추진됩니다. 개발에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기관 기업이 참여합니다. 서산시는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 제품의 사용, 분해, 재활용 등 탄소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기관, 참여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무전 취식과 악성 리뷰 등 140여 건을 수사해 이 중 16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선불금 사기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전 취식, 무임 승차가 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예산에서는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부진이 폐업 급증으로 이어지며 자영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10만 2,6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 9,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만 8,659명, 대전 2만 7,690명, 세종 6,462명 순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8만 명에서 9만 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충청권 폐업 규모가
2023년 사상 최초로 10만 벽을 돌파한 이후 감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폐업을 모면한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에 의존하거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쓰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1,123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4조 5천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문제는 늘어난 대출금만큼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 13.54%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하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농촌의 가장 뜨거운 일터인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무려 5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농민들이 온종일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경남 밀양의 한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지만 농민들은 하루 일과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단열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은 낮 시간 50도를 넘기기도 하며 폭염 속에서는 말 그대로 찜통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비닐하우스 앞의 기온은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이곳에도 충분히 덥지만 지금부터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도계를 세워놓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확인해 보니 48.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옮기지도 않았는데 온도 차이는 10도 이상이 차이 납니다. 경남 밀양시는 지난 6월 27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에는 폭염경보로 격상되며 열흘 넘게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라는 습도까지 높은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작업해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힘들죠.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팍팍 후끈후끈하고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한 9시 반 되면 일 못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예 하려고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계속된 열대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할 경우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 연이은 폭염에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냉방조끼와 물안개 분사장치 등을 농가에 지원하며 농민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장들을 통해서 매일 시약 시간대 1시부터 5시까지 예찰 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낮 시간 일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도 홍보 물품을 배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농장 없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2인 1조로 작업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른 장마의 기록적인 폭염까지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오늘도 더위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 지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땅에서 키울 수 없는 농작물이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름 배추 주 생산지인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 10년 사이 배추 재배 면적 40%가 줄었습니다. 대신 남쪽에서 자라던 대파와 사과 같은 작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온난화가 불러온 변화입니다. 지구 기온이 1도나 2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공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광범해지고 그리고 그 시그널은 더 뚜렷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먹거리와 직결되는 현안에 정부에서도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 적응형 품종과 기술을 개발해서 그 이상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후 예측과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일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올해부터 부처별로 산재된 적응 정보를 표준화를 하고 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국민 기후지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선진 사례에서는 기후 위험에 대한 공간 정보를 고해상도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대책, 정책들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를 위해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물론이고 올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계획 수립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상인, 소비자까지 민생 전반으로 향하게 될 기후변화의 여파.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폭염에 대응해 사과 조생종 주산단지 4개 시군에 햇빛 차단망을 조기 설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보다 18일 빠르게 발령된 폭염 경보로 사과 작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과는 32도 이상의 고온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과피가 갈변하고 탄저병이나 열과 등 병에 취약해집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햇빛 차단망 설치로 과원 내 온도가 3도 이상 낮아져 피해율이 30%에서 5에서 10%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15개 시군 도내 22개 대학과 라이즈 사업 성공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부의 대학 지원 행재정적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며 지역 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22개 대학에서 134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약 1,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각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중간평가 등을 할 방침입니다. 홍성군과 중국 장쑤성 전장시가 우호협력 체결 5주년을 맞아 우호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7일 홍성군을 방문한 전장시 쉬수하의 시작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용록 홍성군수와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관광 교류 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장시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장쑤성 공업중심 도시로 2020년부터 홍성과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석탄 화력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열린 충청권 시도 간담회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 내륙철도 건설 등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단속해 불법 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9일부터 약 한 달간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 적객업소와 가공업소 등 221곳을 점검해 불법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는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건과 거래 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입니다. 충남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충남도 내 관광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우려 장소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상시적 단속을 실시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5%, 사망사고는 6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